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되게 많이 그러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기온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가 늘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베리아의 어떤 산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출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질 수있는 아주 경고, 레드 경고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0년 전에 멸종된 천연두의 바이러스나 고대의 변종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제가 곳곳에마다 이렇게 쓰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지구가 이 코로나로 되게 1라운드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굉장히 큰 2라운드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에 대한 선수가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이 코로나는 지금 전쟁이 아주 작지만 이 뒤에 더 큰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기간의 가뭄이 겹쳐지면 사막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구편의 30%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사막화를 통해서 어떤 전쟁이 기후 난민과 그다음에 중동의 시리아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내전으로 아프리카 지역과 아마존 열대 지역의 사막화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이 파산이 되어 있고 토지가 부족하여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여기는 북극의 빠른 기온의 그 상승으로 인하여서 태양을 반사하고 있는 그런 그 복사 에너지가 극각의 흡수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스 캡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그 아이스 캡슐이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깨지는 비율이 깨진다는 거죠. 결국은 알베도라는 태양의 반사 효과가 적어져서 더 이렇게 흡수를 하게 돼서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해수가 뜨거워지고 그 원래는 그 순환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 물이 이렇게 순환해서 그 태양의 생태계를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해수의 그 순환이 멈춘다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으면 식수로 인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겨울에는 춥고 한반도에 흑한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쿠스는 표제를 장식했습니다. 결국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기후 난민, 그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투발루가 물에 잠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총장이 그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투발루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긴급한 기후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 그 없어지는 그러니까 섬에 가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그 남태평양의 그 섬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기후 난민들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기후재난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해서 23억 명이 피해를 입었고 태풍이 20년 동안 2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태풍과 호우는 우리 인류에 굉장히 큰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같은 지역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인구 밀도가 낮으면 그 기상이변 폭풍이나 홍수를 피해를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슈퍼 하이테크풍이 있는데 하이에는 시속
379km 굉장히 괴물이라는 그런 그 태풍이었는데요. 건물을 80%나 무너졌고 4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의 어떤 GDP를 16%를 날려버린 만큼 그렇게 필리핀을 초토화를 만들었던 하이인이라는 슈퍼 태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텍스터 휴스턴이라는 어떤 허리케인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리케인 하비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허리케인의 특징은 우리나라 강수량이 1320mm인데 그것을 계속 몇 주일 동안 그 많은 그 강수량을 미국의 텍사스에 뿌려져 있는 굉장히 큰 아주 그냥 기록에 남길 만한 폭우가 있어서 큰 어떤 재난을 이루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기후변화는 또 화산 폭발을 부추기고 있는 또 다른 변수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그 섬나라인 필리핀이 굉장히 그 기후 재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렇게 토픽에 많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화산재로 대해서 굉장히 그 햇빛이 줄었고 갑자기 그 재로 인하여서 햇빛을 막았기 때문에 0.5도 하강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우리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재난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산 에드레스라는 것, 그다음에 일본 침몰이라는 또 우리나라의 해운대라는 그런 어떤 초대형 쓰나미와 화산을 다룬 어떤 재난 영향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또 보실 텐데요. 우리가 그 타임즈의 Climate is Everything이라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편집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6월 달에 타임즈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퍼포먼스는 중국의 칭화대에서 이렇게 그 성냥개비를 통해서 지구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인류가 이렇게 지구는 타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큰 어떤 영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거를 왜 만들었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작업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어,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런 어떤 그 타임지 커버 스토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하나하나의 성장 계비를 이렇게 세웠던 그 우리가 정말 태초에 그 만들어지는 그런 지구였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산업화의 발전과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뿜어내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욕망의 흔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금 불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